같이 다니고 선거활동하고 그때 보셨던 이재명 후보님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힘들어요. 양태성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난 대선 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이번 대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지난번과 이번에.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이 그때는 확실히 당 내에서도 뭔가 원팀이라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좀 절대적 지지,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돕는다? 송영길 대표께서 뭐 테러도 당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걸 치렀고 0.7%포인트 차이에 정말 아까운 석패했던 걸 반면에 지금은 사실 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뭐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정국을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원팀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더 강렬하게 오고 있어서 그때보다는 더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께서 3년 동안 또 다듬어지고 더 정교해지고 사람들 열망이 모여서 좋은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좀 더 바빠졌어도 다 같이 하나 된 팀이라는 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일은 정말 많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일을 사랑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저는 변호사님을 처음에 TV에서 뵀어요. 마스크 쓰고 피켓 같은 거 들고. 그때보다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죠. 그때 막 결의에 찬 모습 보면서 투쟁하시고 막 싸우시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나서서 내 일처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개항에 오시면서 저는 이제 개항 토박이니까 이재명 후보님 재보궐선거 때 밀착하면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정치 일선에 나와서 싸운다라는 거에 용기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때 따라다니고 사진 찍고 여러 가지 모습 올리면서 개명이란 말 그리고 많은 그걸 보시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든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었다는 점에서 후보님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게 몇 년 정도 되세요? 지금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그분을 뭐 지지하게 된 거는 이제 2022년 이제 재보궐선거 그때부터라고 보죠. 그때 이재명 후보님과 가까이서 본 실제로 초밀착해서 보셨잖아요. 매일 같이 다니고 선거활동하고 그때 보셨던 이재명 후보님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지금이야 조금 뭐 여러 유튜브라든가 SNS 같은 거에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은 것이 알려졌지만 그 전까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강렬하고 너무나 약간 급진적이고 막 악마화시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유머러스 하시고 같이 다니는 선거운동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이렇게 띄울 줄 아시고 선거운동 같이 다니면은 식사를 잘 안 하세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힘들어요. 다니시다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 등산 오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넉살 좋게 닭갈비집이었나 어쨌나 이렇게 뭐 받으시고 밥을 볶아 드시는데 한 숟갈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먹여주면 이제 그런 걸로 어떻게 식사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시민들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 시선에 맞춰서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나이 드신 분 시선에 맞춰서 하고 청년한테는 또 청년에 맞는 눈높이의 대화를 하시고 되게 있었고 뭐 그런 모습에서 정말 타고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말씀을 잘 하시는 게 눈높이에 맞게 말을 하는 게 정말 말을 잘하고 또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네. 고양이 그 채널에 가면은 고양이 그 집사들을 좋아하는 말을 또 다 알고 계세요. 네. 노력도 하시는 거겠지만 좀 타고나신 것도 있으신 것 같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되게 훌륭한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드백이 빠르십니다. 하고 뭔가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들이세요.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막 선거운동 하러 갈 때 유튜버 분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하셨거든요. 그걸 딱 보시자마자 야, 우리는 왜 저런 시선 안 되냐라고 지시를 하시고 유튜브 준비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하시고 바로 다음날 그걸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피드백.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힘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명한테라도 더 메시지를 내고 힘들고 귀찮고 복잡할 수 있어도 더 그게 공복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시니까 그 진정성은 아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리더십이 아닐까. 맞습니다. 계엄 사태 갑자기 났을 때 정말 놀랬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충격받고 저는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계엄이라 그래서 이거 무슨 영화 티저 광고구나 막 연합뉴스에 나오길래 너무 놀랬죠.
행사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니, 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막 탱크가 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님이 라이브를 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약간, 와. 그건 정말 재치 정치는 있다는- 센스고, 저도 사실 그 라이브 보고, 저도 그날 밤 빅크로 갔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언론은 통제돼도 이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고, 저도 그거 보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어요. 추웠어요, 추웠어.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거기 가고. 제가 새벽 3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추웠지만 그 계엄 이제 해제가 가결되는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팬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딴에서도 오셨고. 많이 오셨어요. 네. 그거 보시는 현장에 그 있는 소감이 어떠셨었어요, 그때? 좀 겁도 났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목소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또 어째 실시간으로 이제 뭐 이재명 후보님이나 정치인들이 막 몰려가고 있었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생각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뭐 헌법을 지키는 사람과 헌법을 깨는 사람 이거의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정의 대 반정의. 그러니까 저는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이 있어서 점점 용기가 나더라고요. 택시 타고도 막 엄청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예.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뭐 충분히 저는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년 대선 때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나왔었잖아요. 서울의 소리 통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거 막 상영하지 말라고 MBC랑 서울의 소리 상대로 해서 김건희 씨랑 싸웠죠. 싸워서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1차 집행 때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 막았잖아요. 또 2차 집행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경호처에서 목소리를 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는 거는 불법이다. 막으면 안 되고 체포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불이익하게 대기 발령 받고 이제 개인 처분까지 된 대통령 경호처 변호부장 제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힘든 분들을 많이 변호하고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법과 원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말 비상기업 때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경호부장께서 변호사를 여러 만나셨는데 정말 이제 뭐 지금이야 파면됐지만 그때는 아직 막 엄연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못 만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오셨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변호를 해야지 변호사가 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잠깐 질문 드리면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정치 쪽에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비용을 받지 않고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돈을 좋아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나쁜 사람 손을 많이 받아갖고 먹고 살자라는 약간 기본 모토가 있고요. 사실 변호사는 다 인권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의 의무죠. 사실 인권을 지키지 않을 거면 변호사가 필요 없죠. 그냥 뭐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그냥 판사가 재판은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제가 인권 변호사다, 난 인권을 지켰다 그런 대단한 사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맡은 사건이든 다만 죄를 지었으면은 최소한 지은 죄만큼만 조를 받아야지. 그래 죄진 건 맞는데 그 죄보다 너무나 많은 걸 부풀려서 감당하는 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먼저 때려놓고 오히려 막 때린 가해자가 먼저 고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막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도 하고 억울한 건 없게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조금 약간 좀 변호사 할 때 좀 불독같이 해요. 정말 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막 진짜 막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돈도 안 되고 어렵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인권 변호사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지 제가 뭐 대단한 소명감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면 다 인권 변호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신데요. 그게 기본이죠. 안 그러면은 딴 일 해야죠. 사실 돈 벌려면 변호사보다도 돈 많이 버는 직업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해야죠. 네. 그러면 변호사랑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본질을 좀 한 줄로 말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변호사,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약간 정치랑 무엇이냐, 약간 한 단어로 그런 느낌이 한데.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변호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몫만큼은 받고, 자기가 내줘야 될 거는 내줘야 되는, 그게 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몫은 내가 받고, 남의 것은 남이 받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법도 있고 룰이 있는 건데, 룰을 깨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받을 몫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은 제일 싫어해요. 진짜. 저는 떼인 돈 받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특히 양태종 변호사님을 또 존경스러워하는 면도 있고 보기 드문 분이시다. 왜냐면 같이 아니십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이제 직업인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이런 멋진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당연히 돈도 벌어야겠지만 네네. 네. 그러면 사실 더 삶이 행복하지 않나요? 법에 나온 결과가 다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신뢰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양쪽이 싸울 때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뭐 이쪽이 오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증거도 부족하고 서로 말도 다르고 뭐 그런 경우에 누군가는 이건 이쪽 말이 맞아라고 해줘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최근 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들이 좀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 법원 결정을 존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근데 절차가 공정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한쪽 축구 골대는 이만한데 이쪽 골대는 이만하면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등하게 최소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비상계엄 이후로 전 국민이 법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법기술 흔히 얘기하는 뭐 법꾸라지 같은 분들이 너무 법을 남용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모든 사회적인 다 법으로 가버려요. 다 법대로 하지. 그게 막상 변호사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란이라든가 다 법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법을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이제 딜레이가 되고 사실 손실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음모론이 자꾸 생기고 그렇죠. 그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부패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는 눈도 많고 감시도 많아지고 어쨌든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건 수도 줄고 권위라든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점점점 늘어났던 거잖아요. 지금 300명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판사 한 명이 뭐 1년에 수백 건씩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가는데 판사가 내 사건을 잘 몰라요. 뭐 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재판대 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업무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법관수를 늘릴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구속되고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 근데 법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정치가 개입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종의 정치보복이잖아요. 네. 정치보복이고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 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위증교사도 뭐 무죄 나오고 오히려 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게 갑자기 뭐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랬더니 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대법원에서 또 유죄치로 환송하고 저는 사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갈 것도 아니었는데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 도대체 대선에서 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범죄가 아니다라고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범죄 뭐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것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게 정치하고 양극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악마를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악마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누가 더 대통령 후보로서 좋은 정책, 좋은 공약, 좋은 능력 갖고 있는지 갖고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부추기는 게 이제 가짜 뉴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순환을 좀 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토론이 그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이회창, 노무현 충격이 있었죠. 비방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무례하시네요. 이 정도로 그렇죠. 네. 뭐 그 당시 정치인들은 저는 서로 간에 룰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싸우는 거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악마시키거나 바보같이 만들거나 계속 공격 말싸움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당과 야당 서로 입장 다르고 정책이나 공약, 생각이 달라서 토론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서로 원수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